여러분 안녕하세요. 깨닫는 공부입니다.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살아온 인생으로 깨닫는 공부. 그래서 사실은 좀 고생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신 분들이 훨씬 더 학습 효과가 날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빗대어서 깨달을 게 많은 사람일수록 이 공부가 훨씬 더 즐거우실 것 같은데, 자, 깨공은 우리 둘이 함께 합니다. 신기율 김미경의 깨닫는 공부 깨공. 이제 잘하시네. 이제 몇 번 하니까 된다. 이제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하는 지금 마지막 시간이죠? 연습 여러 번 해서 왔어. 사람이 말이야. 네. 오늘의 깨공은 우리 신 선생님의 책을 가지고 지금 계속 벌써 우리가 8번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신 선생님의 책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생님 이거 오늘 또 우리 사인해서 네. 저기 선물도 그렇죠. 다 주실 거죠?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이 책을 읽으셨더라고요. 네네. 운을 만드는 집. 책 내용은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큰 공간에 대한 깨달음. 사실 공간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태어나 보면 우리는 그 집이라는 공간이 있고, 그렇죠. 그죠? 또 삶에서 열심히 살다가 우리는 또 하나의 작은 공간으로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하고, 맞아요. 죽음 안에서조차도 공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맞아요. 탄생의 공간, 죽음의 공간. 맞아요. 근데 이 공간 안에서 행복하다라는 거, 공간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이 몸이 공간이잖아요, 어찌 보면. 맞아요. 이게 머물 공간이 제대로 자리를 잡혀야 안정적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대표님도 최근에 이제 갱년기, 네. 이게 몸이 약간 이제 늙어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네.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하고 그걸 네. 어떻게 이겨나갈까를 되게 고민하시다가 네. 스스로 내 몸을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이겨나가셨잖아요. 네, 네, 이렇게 네, 끊임없이 크든 작든 그런 공간과의 싸움 혹은 공간을 다루는 연속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사람의 몸을 다루는 것도 공간 능력이니까. 그럼요. 몸도 내 공간이죠. 몸이 나라는 사람이 머무는 그럼요. 공간이니까 네. 이 공간이 관리가 잘 돼야 공간에서 시너지가 나겠네. 에너지도 그럼요. 나오고. 그럼요. 그렇군요. 사람의 몸이 공간입니다. 근데 사람 몸은 공간이 넓어지는 건 좋은 거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이제 넓어진다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집이 붙고 있다. 자, 그러면은 네. 오늘 가족이 화목해지는 공간, 우리 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잖아요, 네, 선생님. 네. 그 댓글 중에 몇 분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일단 제가 2분 오늘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네, 네. 일단 첫 번째 한정아 씨. 음. 내용이 되게 이제 찡해요.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네. 저희 집은 집이 좁건 넓건 소파가 없고요. 사각상이 있답니다. 거기서 밥을 먹는데 예전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늘 네. 아버지가 여기서 말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그 공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늘 아버지에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대학에 갔을 때 네. 그런 것들이 밥상머리에서 일어났던 어떤 교육이었다는 거를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네. 본인의 아버지가 굉장히 현명했구나라는 걸 알고 지금도 자기는 자기 아들과 그 밥상머리에서 대화를 한다 그러고 그 아들도 그걸 안대요. 엄마가 네. 그곳에서 굉장히 행복해 하는구나. 그래서 본인의 구심점을 그 밥을 먹는 그 밥상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찡하네. 네, 그죠? 가슴 밥상이.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식탁 같은 데서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 어찌 보면 가장 유일한 시간이거든요. 우리 집도 애들이랑 얘기할 시간은 밥 먹는 시간이 제일, 그죠? 너무 안타까운 게 요즘에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핸드폰을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밥상머리의 대화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게 참 가슴 아픕니다.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뭐냐면 밥 먹을 때는 진짜 휴대폰 못하게 하거든요. 같이 얘기하자고. 자, 그럼 두 번째 분은 제가 소개할게요. 네. 여기 보니까 이분은 이제 작은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분인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이가 자꾸 밖에 나가자고 해요. 키즈 카페 가자, 밖에 나가서 뭐 사 먹자, 놀이터 가자. 그 이유가 그 집안이라는 공간이 자꾸 엄마한테 야단도 맞고 하는 공간이라 애가 밖에 자꾸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밖의 공간을 안으로 좀 들여오기 위한 하나의 작전으로 이 엄마는 밖이 잘 보이는 베란다를 구심점으로 정하기로 했다. 네. 놀이터도 보이고 그렇죠. 네. 완전 집 같지는 않고 약간 틀어지고 자유로운 느낌도 나고. 근데 베란다가 나면 애들은 그렇죠. 조금 약간 밖으로 소통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엄마는 베란다를 이렇게 가족이 화목해지는 공간으로 정했다. 우리가 이 댓글을 이벤트를 했는데 그럼 한정아 씨와
그 희수 씨 말고도 다른 분도 뽑아서 책 드리는 거죠? 그렇죠. 세 분 더 뽑아서. 아, 예, 여러분 그 댓글 다셔서 여러분 책도 많이 선물 받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공부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일단 오늘 저희가 얘기할 부분은 부자의 공간. 오, 부자들의 공간은 어떤가? 아하. 일단 대표님은 부자 공간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부자들의 공간 그러면은 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네. 세계 10대 부자들이 사는 비버리 힐스집 뭐 구경하기 네네. 어? 네. 그러니까 100억 부자들은 어떤 집에서 살까 네네. 뭐 이런 거 나온 거 그게 네. 생각나긴 하는데 네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생각하죠. 맞아요. 되게 좋대. 그리고 조금 더 뭐 약간 고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부자의 공간하면 무슨 좌청룡 우백호, 그렇지. 금계 예, 코란형의 명당, 아하, 뭐 명당. 이런 거를 떠올리기도 하시죠. 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부자의 공간은 네.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음, 그리고 뭐 그걸 살 수도 없는 거고 그쵸. 그런 화려한 것들 그리고 찾기도 힘든 공간들이에요. 또 그런 네. 명당들도. 그래서 저는 그런 부자의 공간을 네. 완성형 부자의 공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아하, 이미 갖춰진 이미 완성된 사람들이 자신의 네. 그런 취향이나 감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간을 꾸미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부자의 공간은 저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부자의 공간. 그냥 박수 쳐주고 와 그렇지. 대단하다 이렇게 구경이나 얘기해주는 한 거지 뭐 그렇죠, 그림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배워야 할 부자의 공간은 네. 완성형 부자들이 아니라 저는 성장형 부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 성장형.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확신을 가지고 네. 거기서 조금씩 결실을 얻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는 느낌을 받는 분들 아하. 그런 분들을 저는 성장형 부자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성장형 부자. 네. 그래서 여러 명을 인터뷰해봤는데 네. 굉장히 비슷한 패턴들이 있더라고. 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장형 부자를 알기 전에 예. 재밌는 그 과학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 어, 일반인의 뇌와 네. 우리가 흔히 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뇌가 약간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오, 네, 그래요? 네. 어떻게 달라요? 궁금하네. 그 정신과 의사님께서 유상호 박사님이라고 네, 그분이 쓴 네. 부자가 되는 뇌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일반인들과 부자의 뇌가 쓰는 네. 부분이 약간 다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하, 이게 어떻게요? 어디냐면 배회측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바로 여기 톡톡 쳐주시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래? 네. 맨날 칠래나 그럼 부자 되게. 이 배회측 전전두엽이 있는데 이 부분이 특히 활성화돼 있더라는 거죠. 아하. 그리고 이게 여기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벌어져요? 저희가 신문을 읽잖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사를 읽어요. 신문 기사.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읽고. 근데 이 전전두엽이 발달하신 분들은 기사를 읽는 게 아니라 헤드라인을 읽습니다. 헤드라인. 그러니까 신문을 보면 큰 제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 헤드라인을 중심적으로 보면서 그 헤드라인과 헤드라인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지는 대로 신문을 읽는 게 아니라 네. 자기 지식을 중심으로 신문을 하나의 새로운 창작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쓴 기사는 보충만 하는 거예요. 보충. 네. 자기 아하. 생각. 예, 예.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고. 오케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신문이라는 게 우리의 주위의 일상을 다 다루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신문을 그런 식으로 읽는다는 건 우리가 일상을 보고 일상의 공간에 갔을 때도 그런 식의 사고 작용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 맞아요. 공간 안에. 그대로 해야죠. 네. 신문 읽는 거랑 같은 사고를 체계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성장형 부자들의 특징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오케이. 뭐예요? 네. 궁금하네. 첫 번째가 공간에 대한 통제력. 아하. 저는 그걸 이제 공간의 리더십이라고 부르죠. 네. 공간에 대한 통제력이 있어요, 부자들은. 네네. 아, 이런 게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성장형 부자로 첫 번째로 꼽으신 분이 이지영 작가님이라고 계세요. 이지영 작가? 네, 엄마의 돈공부라는 엄마의 책을 쓰신 공부 쓴 분이죠. 책. 근데 그분이 신혼 초에, 30대 초반이죠. 처음 결혼했을 때는 네. 보증금 1,500만 원의 원룸에서 시작을 하세요. 근데 이제 10년 만에 그 아파트 23채를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자가 되 계시죠. 네. 이게 저번에 공부방 했을 때랑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리 뭐가 어질러져 있어도 그곳에서 귀신같이 정보를 그렇지. 빼내는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서가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부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곳 혹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이분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막 해요. 네. 지금 여기랑 전혀 관련 없는 뭐 성북구 어디에 뭐 지금 시세가 어떤가 이런 거 들어보면 30초 안에 자료를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서울에 대한 모든 지도들이 완벽히 정리가 되어 계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공간이 아하. 클 필요가 없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점이었어요. 그러면
자신이 일을 하는 공간, 자신의 생각 공간, 그렇죠. 자신의 자료 공간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통제가 되어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분이랑 저희가 이제 여행을 갔어요. 가족 여행을 갔는데 네. 여기서 이분이 정말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느끼게 됐죠. 어떻게? 같이 가족 여행을 가서 호텔방을 잡았어요. 그러면 저희는 관광을 하고 호텔방에 들어오면 쉬잖아요. 그렇죠. 낯선 곳을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그래서 쉬고 그러는데 이정 작가님은 네. 끊임없이 그 주위를 돌아다니죠. 돌아다녀.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음식점이 아니라 카페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카페가 아니라 무슨 다른 상점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하. 공간을 통제하는 버릇이 그 호텔 주위에서 또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간을 공부하는 습관이 있구나. 그래서 호텔을 체크아웃하고 나갈 때는 네. 현지인보다 그 공간에 대해서 더 잘 아세요. 그 일대에 대해서. 네, 그렇죠. 아하. 오케이. 이게 있구나. 공간에 대한. 오늘 이분이랑 같이 식사를 하러 가도 그렇고 카페에 가도 그렇습니다. 네. 이미 그 식당 안을 완벽히 통제하세요. 어떤 음식이 어떻고 이 주위에는 다른 어떤 식당이 있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물어보지 않으면 얘기 안 하세요. 자기만 알고 계시는 거죠. 자기만 알고 있고. 네. 그럼 이지영 작가를 빨리 실토하게 만들어야 되겠네. 뭘 알고 있는지. 사실 되게 평범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난하게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1,500만 원 보증금으로. 근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무슨 시댁에서 친정에서 받은 돈도 아니고 남편과 둘이 맞벌이 하면서 이걸 이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갔던 가장 큰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발로 뛰면서 공부를 엄청 한 그렇죠. 거예요. 네네. 근데 사람들은 뭐 이렇게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게 다 뭐 투기고 잘못되고 이게 아니고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내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내가 굉장히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보면은 부부들이 이지영 씨한테 배울 게 꽤 많을 것 같은. 그렇죠. 일단 공간을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그래서 공간에 대한 통제력을 늘린다. 그렇죠. 그게 아까 신문을 읽었을 때 기사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조합하는 능력. 그렇지. 이 공간의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공간 리더십. 네. 예. 그두 번째가 두 번째. 이렇게 내가 공간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공간의 통제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간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갖게 되냐면 공간을 시스템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시스템화. 네, 되게 어려운 말이죠. 시스템화. 그걸 조금 쉽게 풀이하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대표님 캘리그라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옆에서 들은 말인데 그 수많은 글자 중에서 유독 싫어하는 글자가 있으시다면서요. 네. 찾는다 할 때 찾. 왜 그 글자를 싫어하세요? 어려워 구조가. 그러니까 그 캘리그라피를 잘한다는 거냐 일정한 공간 안에 들쑥날쑥한 만약에 찾는다 그러면 차는 치읓도 있고 옆에 또 모음도 있고 지읒도 있잖아요. 느는 차자보다는 되게 이렇게 는자는 정확히 배분되잖아요. 다는 그냥 전체 공간을 다 차지해야 되잖아요. 받침 없이. 이게 일정한 공간 안에 정확히 들어가서 모양을 잡는 게 캘리그라피의 핵심인 것 같거든요. 이게 들쑥날쑥하면 글씨가 안 예뻐요. 근데 차자가 네모 안에 딱 들어가는 게 힘들었었어요. 한참 연습하고 나서 아무리 복잡한 받침도 정확히 다라고 하는 그냥 받침이 없는 글자와 어우러지게 공간을 차지하게 하는 걸 연습을 하는데 한 2달 이상 걸렸죠. 그런데 그 차자 때문에 내가 문장을 못 쓰거나 말을 못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일어나진 않지만 밉긴 해요. 써놨을 때 꼴보기 싫긴 해요. 믿지만 할 때 일상생활에 별 지장은 없잖아요. 찾는다를 쓰는데 지장은 없어요. 이게 바로 시스템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부분 때문에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전체의 효율성을 위해 하나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지 그 하나가 내 모든 문장 생활과 말 생활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바로 시스템적인 사고. 그렇죠. 내가 차자를 못 써서 캘리그라피를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적인 사고를 공간에 대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